안녕하십니까. 네, 송광지입니다. 2021년 첫 수업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수업은 컴퓨터 구조에서 논리 회로에 대한 분야들을 설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논리 회로 분야에서는 조합 논리 회로하고 순서 논리 회로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기출된 문제로 보자면 작년하고 재작년 2020년하고 2019년은 조합 논리 회로에서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 2회에 걸쳐서는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시험 출제를 했었죠. 그렇다면 또 올해 정도에는 다시 이제 순서 논리 회로 정도에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4점짜리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 논리 회로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2점에서 4점 정도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끝에 가서는 2021년도 때 2021년도에 이제 기출 문제들을 한번 이제 풀어보고 나서 오늘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시작이 돼서 코로나로 다시 거의 우리가 수업을 마무리할 때까지가 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들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직강에서는 수업하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2.5단계이기 때문에 수업을 1대1로 해서 수업하고 직강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월 17일까지는 이제 2.5단계를 갔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완화가 되면 이제 직강도 와서 듣고 그러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강 신청하신 분들이 여러 명 계시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학원은 나올 수가 없는 상태니까 인강으로 당분간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같은 경우는 현재 직강이든 인강이든 다 와서 스터디 룸을 정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스터디를 신청하셨던 분들이 한 절반 정도만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를 바로 신청을 좀 하셔가지고 4명 이내에서 스터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스터디를 할 거니까, 코로나는 나름대로 집합 금지 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4명까지는 가능하니까 그것에 준해서 할 거니까 스터디 신청을 해주시고, 스터디를 해주실 때 스터디에 신청서를 쓰셔가지고 스터디 신청서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에 대한 신청서를 하면 제가 인원 받던 것들을 가지고 추려가지고 조건에 맞는 사람끼리 맞춰가지고 스터디를 편성을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2차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스터디를 할 수가 없고, 어차피 지금 1월 25일하고 26일이 2차 시험 아닙니까? 예, 그 이전. 2월부터서는 이제 시작을 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2월이니까 1월 말경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인원들을 이제 완성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터디 신청하셨던 분들은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스터디를 하고 누구누구끼리 스터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전부 다 전화를 통해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의 이제 편성들은 1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1월 말까지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2월부터는 바로 스터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4명 이내니까 충분히 이상 없이 스터디는 잘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해 나가실 때 방역의 조건만 좀 잘 맞춰주시면
전혀 걱정이 없으시니까 스터디는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스터디 뭡니까 다 신청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다 와서 스터디를 들어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강이다 치더라도 저는 이제 뭡니까 인강처럼 해 나가는 거니까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스터디 하면서는 저하고는 마주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 같은 경우를 꼭 신청해 주셔서 참여하시길 이제 부탁드리고 그 신청서 보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터디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2021년도 설명회 때 내가 스터디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고 스터디 양식하고 그다음에 스터디 룸의 위치까지 약도까지 다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뭡니까 한번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역시 올해 이제 최종적으로 2차까지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1차 하셨던 분들은 현재 두 팀 같은 경우는 한 팀은 전원이 다 합격이 됐고 좀 이제 2차는 이제 제한 상태니까 그다음에 한 팀은 뭡니까 한 명 떨어지고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도 스터디 하셨던 분들은 꾸준히 했던 친구들은 다 합격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스터디 했던 사람들 중에서 보면 제가 분포를 따져보니까 70에서 80% 정도 합격률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차까지 가면 더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 스터디는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더 스터디가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유념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해 나가면서도 이제 잘 중요한 게 이제 그렇죠. 스터디 같은 경우를 뭐 일반 과정, 심화 과정, 그다음에 문제풀이, 그다음에 모의고사 이런 과정들이죠. 이런 과정들만 충실하게 따라 뭡니까? 충실하게 따라 주시면 현재 시험은 뭡니까? 무난하게 합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시험 난이도를 봐보면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 보면 그 10점 이상씩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는 더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뭡니까? 난이도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졌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은 특이한 건 뭐 인공지능에 관련된 과목들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하고 문제풀이고 해서 A스타 알고리즘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A스타 알고리즘을 이제 뭡니까? 알고리즘을 통해서 표현을 했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인공지능 과목에서 A스타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문제를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핵심만 딱 따지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좀 커리큘럼대로만 따라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한번 문제가 출제됐었죠.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는 분기 커버리지하고 그 다음에 경로 커버리지에 대한 개념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도 뭐냐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때 제가 다 한번 그려냈던 겁니다. 모의고사 등에서도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가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드디어 작년부터 출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올해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아주 비중이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을 잘 좀 따라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분들은 거의 다 실패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들도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뭡니까? 상당히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한테도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 좀 유념해 두시면서 잘 해 나갔으면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정보 컴퓨터 과목에 가서는 가장 비중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로직에 대한 원리입니다.
이 로직에 대한 원리인데 로직에 대한 개념이 자료 구조가 전부 다 로직의 개념이겠습니다만 시연어 문제까지 이거 다 따져보면은 3, 40점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직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뭡니까 지금 스터디를 막 시작한다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로직에 대한 개념은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가거라. 그래서 항상 뭡니까 로직에 대한 것들은 간략간략한 로직부터서 그 복잡한 로직까지 전반적으로 계속 다뤄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라. 그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도 보면 로직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것. 그 점들이 또 하나의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그런 내용이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내용하고 뭔가 교육학 문제인데 내용학 같은 경우 내용학하고 그냥 교육학이죠. 교육론이죠. 교육론 분야인데 여기 분야를 예전 같은 경우는 뭐 55점에서 25점 정도, 25점 정도, 이 정도로 출제가 됐었죠. 25점이나 아니면 54점에서 뭐 56점 이런 정도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추이가 아니라 내용학에서 60점이 나왔고 교육론 분야에서 20점이 나왔었죠. 이게 60점 대 20점 이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한 비중이 좀 커진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학이 좀 커진 걸로 내용학의 비중이 좀 커진 걸로 그렇게 보시고 교육론 분야는 20점으로 줄었다라는 것. 그 점을 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학하고 교육론 분야가 약간 달라졌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작년도 뭡니까 기출문제를 보면서 느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입각해서 이제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을 이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겁니다. 1월 4일부터 시작을 하면은 11월 달 두 번째 주까지 할 겁니다. 11월 두 번째 주까지 하면 (11월) 두 번째 주까지를 딱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시험 같은 경우는 11월 셋째 주에 시험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현재 출제되는 그 뭡니까 일정이랄지 이런 것들 보면은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제 11월 두 번째 주까지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번째가 이제 시험 치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과정에서는 1월부터서 3월까지 가면서 일반 과정을 이제 진행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에서 4, 5, 6까지 해서 3개월 동안은 이제 심화 과정을 해 나갈 겁니다. 그 과정에 가서는 이제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이 3, 4월 달에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또 역시 또 중요한 거죠. 기출문제는 반드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풀어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만 보게 되면 현재 우리 출제의 범위랄지 영역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비중 있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면 SQL 같은 것들 있죠. SQL 같은 경우들은 해년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 할 때 같은 경우도 SQL은 반드시 하나가 출제가 되는 걸 하나가 출제가 된다라고 해서 상수로 보고 공부를 해 나가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SQL 같은 경우들은 딱 상수적으로 딱 보시면 돼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어떤 그 몇 가지 기출 문제들을 봐보면은 이게 어디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꼭 나오는 것들이 꼭꼭 나오더라. 그런 흐름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전체적인 출제 범위랄지 문제가 출제가 되는 영역들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SQL이라고 해서 똑같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바운더리 안에서 보시면은 문제가 다 보여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 4월달에 걸쳐서 기출문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8월, 9월, 7, 8, 9회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7, 8, 9회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해 나갈 건데, 이제 문제풀이부터서는 이제 일반과정, 심화과정을 끝냈으면은 이제 바로 이제 시험에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이제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로 가서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가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이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모의고사도 보면은 현재 문제 자체를 하면서도 그 뭐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던 문제는 또 올해 똑같이 비중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나왔던 것들은 그 다음에 꼭 나오라는 보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문제 모의고사 할 때 같은 경우 많이 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개 예를 들자면 데이터베이스 문제에서 ER 다이아그램 문제가 나왔었어요. ER 다이아그램 문제가 작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제 ER 다이아그램 나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ER 다이아그램 철저히 뺐습니다. 빼고 나서 했었는데 문제가 물론 나오긴 했습니다만 문제가 쉽게 나와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들을 봐보면은 전해 나왔는데 똑같이 그 다음에 문제가 같은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할 때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그거 자체를 빼고서 문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걸로 문제를 계속 압축을 해 나갔던 거죠. 문제를 압축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 문제가 여러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유사하게 문제를 한번 문제 만들어서 모의고사를 치르고 그랬었습니다. 허프만 코드에 관련된 개념들도 제가 그거는 그 마지막 회 때 허프만 코드를 했는데 그대로 허프만 코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한다는 것. 그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아주 또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거의 실전에 가깝다. 그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하여튼 모의고사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합격했던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간에 제 주변에서 저 수업을 들었던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그런 것들은 바로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대로 해 나가겠다라는 거. 모의고사 과정까지 해서 11월 두 번째 주까지 진행을 해 나간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 이제 부울대수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울대수에서는 이제 기본 정리식이 있는데 지금 A 플러스 0은 A고 A.0은 0이 된다. 이런 얘기들은 다 이해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은 아셔야 되겠죠. 이게 이 9번째 식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조금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A 플러스 BC는 A 플러스 BC에 해당되는 것은 A 플러스 B가 되고 A 플러스 C가 된다. 이게 이제 분배 법칙이다. 분배 법칙인데 이 경우가 좀 특이한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하고 11번째인데 요거는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A 플러스 B의 전체 반은 A의 바점 B의 바. 그렇지. A점 B의 바는 A의 바 플러스 B의 바. 이렇게 된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식 정도는 다 알아두시고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 좀 이제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은 9번째하고 10번째하고 11번째 이 경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항하고 최대항에 관련된 내용이죠. 최소항에 관련된 것들인데 지금 최소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A하고 B하고 C라는 세 개 변수가 있는데 0일 때는 0, 0, 0 아닙니까? 최소항일 때는 0일 때는 바가 되고 1일 때는 바일 때는 부정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의 바점, B의 바점, C의 바 이런 얘기죠. 최소항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최대항 같은 경우는 최소항을 다시 보수화시켜 놓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A의 바에 B의 바에 C의 바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를 전체를 다시 바시키는 거죠. 그럼 뭡니까? 드모르간 법칙에서 A의 바의 바 플러스 B의 바의 바 플러스 C의 바의 바. 이것은 다시 해서 이제 뭡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항하고 최대항에 관련된 개념들의 식을 해 나갈 때 그럽니다. 0일 때 같은 경우, 0일 때는 A의 바에 B의 바에 C의 바죠. 근데 최대항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 최소항 같은 경우는 이게 뭡니까? 논리 곱형태로 표현해 놓은 거고, 최대항 같은 경우는 논리 합형태로 표현해 놓은 거죠. 이게 논리 곱이냐, 논리 합이냐, 여기죠. 그래서 0, 0, 1 같은 경우일 때는 A의 바에 B의 바에 C가 되죠. 근데 이것에 대한 최대항은 뭡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바입니다. 이런 형태로 표현해주면 이게 7일 때죠. 7일 때 같은 경우는 1의 1의 1인데 1의 1일 때 그러면 최소항일 때는 A.B.C죠. 그럼 반면에 최대항은 A의 바 플러스 B의 바 플러스 C의 바 이런 형태로 논리 곱하고 논리 합 형태로 식이 표현된다라는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항이 있고 최대항이 있다라는 것, 민텀이 있고 맥스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번째로 가서는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책으로 보자면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죠. sum of product 그래서 sum of product를 약자로 해서 SOP 그러죠. SOP. 곱의 합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곱의 합형태로 나타내는 개념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이게 논리 곱의 합형, 진리표 출력이 1인 최소항을 좀 논리합, 오하게이트 형태로 표현한 개념이고 시그마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0, 0, 0일 때 0이고 0, 0, 1일 때 1이고 0의 1에 0일 때 뭐 0이고 0의 1에 0의 1에 1일 때 0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한번 변수가 지금 있으니까 y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때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A하고 B하고 C가 있겠죠. 입력으로서 이제 A, B, C가 되고 출력이 이제 Y가 되는 식이죠. 그랬을 때 뭐가 되냐면 논리 곱의 합, 다시 말하면 sum of product일 때 같은 경우는 진리표의 출력이 1인 뭡니까? 최소항을 오하게 있도록 표현해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일 때니까 이거죠. 2항하고 그 다음에 2항하고 2항이 되겠죠. 세 개 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 항들은 최소항들을 오하게 있도록 표현했다. 오하게 있도록 표현했다. 이 같은 경우는 뭡니까? A의 바에 B의 바에 그 다음에 C가 됩니다. 플러스. 여기를 최소항이죠. 최소항을 논리 합형태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뭡니까?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가 되겠죠. C의 바가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항 형태를 오화 형태로 표현했다. 최소항들을 오화로 표현해놨다.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경우는 A하고 B하고 C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를 가지고 표현할 때, 여기를 이제 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 하고서 sum of product 형태일 때는 이제 시그마로 표현합니다. 시그마로 표현하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항수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최소항이니까 m의 0입니다. 여기서 m의 0, m의 1, m의 2, m의 3, m의 4, m의 5, m의 6, m의 7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1일 때하고 여기가 4일 때하고 7일 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4,7
최소항들을 이렇게 뭡니까? 순서적으로 썩어 놓은 거. 여기에 되겠죠. 이게 이 편이나 이 편은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이 되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최소항들, MA0, MA1, MA2, MA3, MA4, MA6, MA7까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제 뭡니까? MA, 스몰 MA1 플러스 스몰 MA4 플러스 스몰 MA7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sum of product, 그래서 논리 곱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sum of product 형태로 표현해 본 거죠. sum of product 형태로 표현해 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논리의 합의 곱이죠. 합의 곱은 product of sum이 되겠죠. product of sum 그래서 POS라고 합니다. 영어 약자로는 POS 이렇게 하겠죠. POS 그러니까 product of sum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항들을 최대항으로 표현했으니까 최대항으로 표현하면은 최대항일 때는 large m에 0, large m에 1, large m에 2, large m에 3, large m에 4, large m에 5, large m에 6, large m에 7. 최대항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large m에 0, large m에 1, large m에 2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y는 이꼬로 y는 a, b, c라고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항들을 가지고서 최대항들을 지금 고병체로 표현한 거죠. 최대항들을 고병체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반대로 이제 0일 때겠죠. 0일 때가 되는 거. 최대항들을 고병체로 표현했으니까 여기는 뭡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여기서 뭡니까? 여기 라지 Mn 그럴 때는 뭡니까? A가 A, B, C가 되는데 제로제로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긍정이 돼서 긍정이 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런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고병체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길 때죠. 여길 때 같은 경우가 A 플러스 B의 바에 C가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A 플러스 B의 바에 C의 바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A의 바에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C의 바입니다. 그 다음에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A의 바 플러스 B의 바 플러스 여기가 이제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표현했던 것들을 이제 프로덕트 오브 썸이 되겠죠. 프로덕트 오브 썸이 되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오브 썸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자 이 표현을 파이자. 파이자가 돼요. 아까 같은 경우는 시그마 표시였는데 시그마 표시는 이때는 이제 파이자로 표현해서 여기 이제 항수를 써주는데 0번째,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그 다음에 5번째, 그 다음에 6번째. 0, 2, 3, 5, 6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다시 뭡니까? 여기를 가지고서 최대항대로 표현해주면 최대항을 가지고서 고병태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고병태로 표현해주면 되니까 여기가 M의 뭡니까? 라지 M의 0, 라지 M의 2, 라지 M의 3, 라지 M의 5, 라지 M의 6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서로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표현되는 식이 서로 뭡니까? 다 같은 경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기가 되는 것들이 sum of product일 때하고 product of sum일 때 서로 반대로 이렇게 개념으로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9페이지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간소화를 시켜 나가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소화를 시켜 나가는 방법들인데, 부울데이스를 통해서 간소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카르노프 도표를 통해서 간소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는 뭡니까? 컨센서스 항을 통해서 간소화시키는 방법. 근데 컨센서스 항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아직 시험 출제들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컨센서스 항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울데이스를 통한 간소화하고 카르노프를 통한 간소화하고 컨센서스를 통한 간소화 이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울데이스를 통해서 이제 간소화시키는 방법. 그럼 이제 y는 이꼬르 a 플러스 a의 바의 b 그럴 때죠. 그러면 뭡니까? 부울데이스 식에서 보면은 뭡니까? 그 9번째 식 있죠. 그 앞에 책에서 보면 9번째 식 분배 법칙에 관한 원리들을 이용해서 보면 되겠죠.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여기가 뭡니까? a 플러스 a의 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뭡니까?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럼 뭡니까? a 플러스 a의 바는 1이죠. a 플러스 a의 바는 1이 되니까 1이 되니까 없어 1이니까 이거는 1하고 이건 그대로 없어지죠. 그러면 나오는 건 뭡니까? 1이 돼 버리니까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면 예제 두 번 문제 같은 경우 봐보죠. a 플러스 a의 바에 b에다가 플러스 a의 바에 b의 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면 공통으로 나오는 a의 바라고 하는 공통 인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a가 있고 플러스 a의 바에 b 플러스 b의 바가 되겠죠. 그럼 b 플러스 b의 바가 1이 되니까 1이 돼버리니까 나오는 것은 a 플러스 a의 바가 되겠죠. a 플러스 a의 바는 또 그럼 뭐가 됩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1이 돼서 이 결과는 이제 1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한번 풀어서 봐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AB 플러스 AC 플러스 A에다가 B의 바, C의 바 이런 식일 때죠. 그러면 공통 인수가 나오는 게 이제 A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공통의 인수로 빼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뭡니까? B 플러스 C가 있고 그 다음에 B의 바에 C의 바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B 플러스 C가 있고 그 다음에 B의 바에 C의 바라는 게 있죠. 여기를 이제 드모르가노 법칙으로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를 드모르가노 법칙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A가 되고 나서 B 플러스 C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C에다가 전체가 바가 되는 이게 되겠죠. 그러면 B 플러스 C하고 B 플러스 C의 바죠. 이게 B 플러스 C하고 플러스 B 플러스 C의 바니까 이게 A 플러스 A의 바가 1이 되니까 바로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을 이걸 X로 넣고 A를 X로 넣는다면 X 플러스 X의 바 이걸 갖겠죠. 그러면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돼버리니까 이때는 A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부울데이스를 통해서 간소화시키는 방법을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 이제 예제 4번 같은 경우에서도 봐보면은 예전에 한번 2000년도 아주 이제 오래 전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소화 과정을 해서 빈칸을 해봐라. 그럼 A 플러스 A의 바가 0을 이용해라. A는 이꼬르 A 플러스 AB, A는 이꼬르 A 플러스 AB를 이용해라. A 플러스 A의 바를는 1을 이용해라. 이런 얘기죠. 그런 거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용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1부터 7까지의 간소화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A 플러스 A의 바가 1이 되는 것을 이용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것은 그 Y의 바가 나오고 이제 Z를 이제 놔두고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Y가 나오고 나면 이렇게 Y의 바가 있으면 Z의 바 플러스 Z 플러스 그 다음에 X에다가 X의 바 플러스 X의 바에서 Y 이거겠죠. 그럼 이걸 보면 Y의 바를 앞으로 빼내서 Z의 바 플러스 Z인데 바로 그런 뭐죠? A 플러스 A의 바가 1이 되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Y의 바에다가 플러스 X에다가 Y의 바 플러스 X의 바에다가 Y 요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A는 1을 이용해라.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Y의 바하고 여기죠. Y의 바하고 플러스 X에다가 Y의 바 있는 거. 요걸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요걸 이용하면은 Y의 바를 꺼내놓고 나면은 1 플러스 X가 되죠. 플러스 X의 바에다가 Y가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1은 1이 되는 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1 플러스 X를 1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면은 Y의 바에다 플러스 X의 바에다가 Y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A 플러스 A 플러스 AB는 A 플러스 B하고 A 플러스 C를 이용해라 얘기죠. 그러면 요거 뭐가 뭡니까? 요거 하면은 Y의 프라임에 플러스 X의 프라임. 그 다음에 뭡니까? Y의 프라임에 플러스 Y. 요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뭡니까? 여기 가서 A 플러스 A의 프라임은 1이 되는 거죠. 그거니까 Y의 바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을 1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이 돼버리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그 뭡니까? 이거 교환 법칙은 성립하니까 X의 프라임에 플러스 Y의 프라임. 여기 되겠죠. 요거 이제 1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섯 번째에서 Y의 프라임에 X의 프라임이죠. 그럼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을 하고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하면 뭡니까? 여기는 X하고 Y가 있고 X하고 Y가 있고 그 다음에 X, Y, N 그래서 X.Y 하고서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X하고 Y에서 전체가 바가 되는 이런 경우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과정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 뭡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런 간소화된 식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파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2000년도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간소화된 과정을 한번 봐라. 그랬을 때 이제 이 당시에는 Y는 A 플러스 B하고 A의 바 플러스 B의 바 그랬죠. 그럼 이때 이제 전개를 시키면 되겠죠. A 플러스 B의 A의 바하고 그 다음에 B에다가 B의 바 이야기죠. 그래서 A하고 A의 바가 0이 되는 거죠. 0이 되니까 여기 0이 돼버리니까 얘가 제로가 돼버리니까 남는 것은 A 플러스 B에다가 A의 프라임. 그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죠. 요거 되는데 이제 바로 A는 A 플러스 AB가 된다 얘기인데 요거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AB가 되는 건 뭡니까? A 플러스 A의 B가 되는 것은 여기는 뭡니까? 바로 A를 앞으로 꺼내놓고 나면 1 플러스 B가 되겠죠. 1 플러스 B는 1이나 같은 거니까 이때는 A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 대신에 A 플러스 AB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A 대신에 A 플러스 AB. 그러니까 요거를 식에서 표현해서 보면은 여기 되겠죠.
그럼 여기 식에서 A하고 A의 프라임 1이 되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여기 가서 바로 A하고 플러스 A의 프라임하고서 B를 꺼내면 되겠죠. B를 꺼내놓으면 A하고 플러스 A의 프라임 1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1이 돼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A 플러스 B가 되는 그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뭐 대체적으로 쉬운 내용들이니까 이건 쉬운 내용들이니까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뭐 손쉽게 다 풀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논리 간소화된 식에서 불데이스를 이용해서 간소화시키는 방법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노프 도표를 가지고서 할 때 같은 경우는 3변수일 때하고 4변수일 때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뭐 5변수도 있고 뭐 그럽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보실 것은 3변수일 때하고 4변수일 때인데 그 중에서도 4변수를 비중 있게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A하고 BC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0하고 1이 있고 그 다음에 0, 0, 0, 1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 0이 아니라 여기가 1, 0이고 1, 1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묶어 나갈 때 2개씩 또는 4개씩 묶어 나갈 수가 있겠죠. 2개, 4개, 8개 이런 식으로 막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의 n승 형태로 묶어 나가야 됩니다. 2의 n승이니까 n이 1일 때 같은 경우는 1개가 될 수 있고 2일 때 같은 경우는 2일 때 같은 경우는 1일 때 같은 경우는 2개가 되고 2일 때 같은 경우는 4개가 되고 3일 때 같은 경우는 8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묶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1개 아니면 1개, 2개, 4개, 8개 8개 그 다음에 여기 4변수일 때는 8개 다음에 16개 이런 형태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소항일 때 같은 최소항일 때는 M의 0, M의 1, M의 2, M의 2, M의 3, M의 4, M의 5, M의 6, M의 7 이겁니다. 그래서 1하고 1, 0 요것만 바뀐다라는 거. 요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3변수일 때 한번 봐봅시다. 3변수일 때를 봐보자면 A하고 BC가 있고 00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고 00이 있고 01이 있고 10이 있고 11이 있고 이때 이제 그럴 때 이렇게 묶여 있다. 묶여 있을 때 같은 경우는 항상 뭡니까? 서로 겹쳐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묶으면 되겠죠? 요걸 하나를 이제 2개를 묶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B하고 C인데 그래서 1등이죠. 이렇게 묶어 나갈 때 여기가 이제 뭡니까? B의 바가 되고 여기가 B가 되죠. C일 때는 여기입니다. C일 때는 여기가 C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 바뀌면 뭡니까? C의 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뭡니까? A의 바가 되고 여기가 그다음에 A가 되겠죠. 이걸 간소화를 시켜주면 뭡니까? 이걸 묶어주면 이렇게 다 묶으면 B가 되지 않습니까? B가 되고 이렇게 묶어주면 뭡니까? A가 되겠죠? 이렇게 다 묶어주면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묶어주면 B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A, B가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4개가 있는 거죠? 이 4개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 C가 있고 C의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C의 바가 되는 거죠? C의 바가 돼서 여기에 간소화된 식은 그렇다면 A, B 플러스 C의 바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봅시다.
A가 있고 BC가 있고. 만약에 내가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더라.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뭡니까? 두 개씩 묶어서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묶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묶어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묶을 때는 뭡니까? 이렇게가 B의 바가 되고 이렇게가 B가 됐죠? 여기는 뭡니까? B의 바가 돼요. 여기 이때 같은 경우는 여기가 A가 되고 이렇게 있는 게 C죠? 이때 같은 경우는 AC가 됩니다. AC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뭡니까? AC 플러스 B의 바가 됩니다. AC 플러스 B의 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변수일 때 이제 이 정도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될 걸로 보고 이제 3변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경우 이제 바로 4변수일 때 4변수일 때는 여기가 이제 A, B에다가 C, D입니다. C, D면 그러면 A하고 A의 바, B하고 B의 바, C하고 C의 바, D하고 D의 바 요거는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네 칸 여기가 다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A의 바입니다. 여기가 다 일이 있으면 뭡니까? 이때는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뭡니까? 여기가 다 일이 있을 때 이때 같은 경우는 B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있을 때죠.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B의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하고 B의 바, A하고 A의 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C하고 C의 바하고 D하고 D의 바죠. 그럼 여기가 이제 C입니다. 여기가 이제 C가 됩니다. 여기가 C가 될 거고 여기가 C의 바가 되겠죠. D가 여기입니다. D가 여기가 될 거고 D가 여기가 될 거고 밖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것은 D의 바가 됩니다. D의 바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오실 때죠. 이렇게 일일이 있더라. 이렇게 일일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묶일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개가 이렇게 묶일 때 같은 경우는 여기가 네 개 다 묶일 때 같은 여기는 이제 B가 되겠죠. B가 되고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묶을 때 이때 같은 경우 B, D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다 묶여 있을 때 이렇게 네 개가 묶여 있을 때 이때는 뭡니까? B, D가 됩니다. B, D.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일이 있을 때죠. 이렇게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일이 있겠죠.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이렇게 일이 있고 이렇게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여기 가서 밖에 이렇게 있는 게 뭡니까? B의 반입니까? B의 바. B의 바가 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는 B의 바죠. 이렇게 있을 때는 B의 바가 되고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이제 D의 바가 되겠죠. 그래서 네 개가 여기하고 여기가 있을 때는 B의 바에 D의 바, B의 바에 D의 바가 되겠죠. 현재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이 있고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B의 반입니까? 이렇게 일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는 B의 바. 그다음 이렇게 일이 있고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D의 바. D의 바가 되니까 여기는 B의 바에 D의 바. BD는 이렇게 있으면 B죠. 이렇게 있을 때는 D가 되겠죠. 그래서 BD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노프 도표를 가지고서 한번 풀어보는데 예제 5번을 한번 봅시다. 예제 5번에서 한번 직접 한번 풀어나가는 거로 이렇게 봅시다. 항상 그래서 묶어나갈 때는 4변수일 때는 2개, 4개, 8개, 그 다음에 16개는 이제 1이 돼버리는 거죠. 2개, 4개, 8개 이런 형태로 묶어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묶어나갈 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잘 봐야 돼요. 그럼 이제 2개씩 묶어나가니까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2개 있죠? 이렇게 2개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묶어버렸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간수화시킬 때,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뭡니까? A의 바에 B죠. A의 바에 B가 되고, 여기가 0이라고 1, 1에 다 있는 경우, 이때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있는 경우가 Di입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A의 바에 B에다가, 그 다음에 T,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가 1이 있을 때죠. 이때는 이제 A, B죠. A, B가 되고 이때는 뭡니까? D의 바가 되겠죠. D의 바가 됩니다.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가 1이 있을 때, 여기가 1이 있을 때는 이제 A의 바에 A에다가 B의 바가 되겠습니다. A에다 B의 바가 되고 여기 이제 1이라고 1,0가 1이 있을 때 이때는 C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하고 B의 바에 C 이렇게 됩니다.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F에 대한 간수화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수화된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5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제 6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서 지금 F의 A, F의 A, B, C, D라는 얘기는 A, B, C, D는 입력으로 나오고 F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파이가 될 때는 아까는 뭡니까? 이게 여기는 파이가 될 때 같은 경우는 썸 오브 프로덕트였죠. 썸 오브 프로덕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되면 뭡니까? 썸 오브 프로덕트 오브 썸이 되는 게 이제 파이가 되는 거고, 썸 오브 프로덕트일 때는 이제 뭡니까? 시그마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이일 때 같은 경우는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10하고 11이 여기가 뭡니까?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이일 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최대양을 가지고서 표현하는 거, 최대양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0하고 그 다음에 1하고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2가 되고 그 다음에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8, 9하고 10, 11입니다. 10, 11. 10, 11이니까 여기가 0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그마로 표현하는 건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썸 오브 프로덕트일 때는 반대로 이제 그럼 뭡니까? 이때는 요거는 파이일 때는 그러니까 0, 1, 2, 3, 4에다가 그 다음에 10, 11이니까 4일 때니까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0이 되겠네요. (0, 1, 2, 3, 4) 그러니까 5개니까요. 시그마일 때는 그럼 뭡니까? 여기서는 4가 0, 1, 2, 3, 4는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5하고 6하고 7하고 8하고 9가 있죠. 10, 11이 있고 그 다음에 12, 13, 14, 15 이게 되겠죠. 파이로 했을 때는 0, 1, 2, 3, 4에다가 10, 11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여기가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썸 오브 프로덕트일 때는 이제 뭡니까? 1만 가지고서 묶어나가면 되죠. 1만 가지고서 묶어나가면 되니까 썸 오브 프로덕트일 때는 여기가 이렇게 1이죠.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면 될 거고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F는 이꼬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뭡니까? BD가 되죠, 여기서는.
여기는 BD가 되겠죠. BD가 될 거고 플러스 여기는 A에다가 이렇게 하면 A가 되고 이렇게 있으면 C의 바가 되겠죠. A에다가 C의 바. 그다음에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B에다가 C, BC가 되겠죠. BC. 그래서 sum of product인 BD 플러스 A에다가 B의 바 플러스 APC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프로덕트 서밀 때, 프로덕트 오브 서밀 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F의 바에 대해서는 F의 바라고 표현해주고 나서 이때는 이제 뭐냐면 이제 0만 가지고서 묶어 나가면 되겠죠. 0만 가지고 묶어 나가는데 똑같이 서브 프로덕트 하듯이 해놔요. 그래 놓고 나서 바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4개를 하나를 묶어주면 됩니다. 4개를 묶어주면은 A의 바에다가 C의 바, A의 바에다가 B의 바,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있겠죠? 다시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면 밖으로 가 있으니까 B의 바죠. B의 바가 되고 B의 바에다가 C가 되겠죠. B의 바에다가 C가 됩니다. B의 바에다가 C.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죠. 여기서 하나 묶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하나를 묶어주면 여기서 하나를 묶어주면은 이렇게 2개가 묶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A의 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2개가 이렇게 묶여 나가니까 C인데, C하고 D에서 0이 돼버리니까 C의 바에 D의 바가 되겠죠. 그래서 A의 바에다가 C의 바에다가 D의 바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sum of product로 할 때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그 논리 합을 가지고서 고병태로 표현하는 거죠. 논리 합을 가지고 고병태로 하는 것이니까 여기가 있으면 양변에다가 보수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A의 바의 바죠. A의 바의 바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바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되면 바의 바가 돼버리니까 그냥 F가 되죠. F는 있고, 그렇죠? 드모르가노 법칙으로 풀면은, 요걸 가지고 드모르가노 법칙으로 풀면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 A의 바에다가 B의 바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점이 되겠죠. 점. B의 바에다가 C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바가 되는 거고. 다시 여기다가 뭡니까? A의 바에다가 C가 되고 D가 돼서 D의 바가 돼서 여기서 다시 바가 되겠죠. 여기서 풀면은 이걸 다시 이제 드모르가노 법칙을 통해서 풀면은 A 플러스 B가 되죠. A 플러스 B가 보수가 되니까 여기서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여기서는 B 플러스 C의 바.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드모르가노 법칙으로 풀어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에다가 B 플러스 C의 바에다가 A 플러스 C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um of product 형태로 표현할 때하고 그 다음에 product of sum으로 표현할 때. 그래서 여기는 이게 파이를 표현해서 하나 시그마를 통해서 표현은 같은 개념이에요. 시그마일 때 같은 경우는 시그마로 표현할 때 같은 경우는 현재 최소항들이 다 1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로 표현되어 있을 경우는 최대항들이 전부 다 0으로 표현됐다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sum of product하고 product of sum 형태의 간소화된 형태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으로 가서 보시죠. 문제 7번에 가서 보자면 마찬가지로 sum of product와 product of sum 형태가 되겠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표준형을 표현해줬을 때 시그마 해가지고 시그마에서 여기서 같은 경우 0하고 1하고 2하고 8하고 9하고 12하고 10인데 여기는 뭡니까? 지금 여기가 전부 다 1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죠. 0하고 1하고 2하고 8하고 9하고 12하고 13하고. 그러니까 0, 1, 2죠. 2, 8, 9, 8, 9, 10, 11, 12, 13, 12, 12, 13.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뭡니까? D라고 하는 것은 don't care입니다. don't care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0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1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X라고 표현하는 거죠. don't care는 10, 11, 12, 12. don't care가 되니까 10, 11, 12, 13. 그래서 don't care라고 하는 것은 0이면 0으로 쓸 수도 있고 1이면 1로 쓸 수도 있고 0으로 묶을 수도 있고 1로 묶을 수도 있고 편할 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0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1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간소화시킬 때 편한 방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전부 다 0이 되겠죠? 이거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묶어주면 될 겁니다. 1하고 1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 1로 보면 되는 거죠? 1로 봐버리면 되죠. 1로 봐버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묶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내가 보면 앞에서 할 때는 여기를 A, B 하고서 C, D라고 했는데 여기를 바꿔놨죠 지금. 그러니까 C, D에다가 A, B라고 돼 있으면 여기는 서로 달라져야죠. 그러면 내가 여기가 다 1로 있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여기가 C가 될 거고 여기가 C의 바가 되겠죠. C의 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뭡니까? D가 되고 D의 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뭡니까? A가 되겠죠. 여기가 A가 될 거고, A가 되고, 여기가 A의 바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여기가 B가 되겠죠. 여기가 B가 되고, B의 바가 여기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풀어서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 A일 때 뭡니까? C하고 C의 바일 때, D하고 D의 바일 때. A하고 A의 바일 때, B하고 B의 바일 때. 그러면 A, B하고 C, D의 순서를 바꾸는 대로 이제 그 식을 바꿔서 변경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행을 가지고서 A, B로 보고 열을 가지고 C, D로 보느냐. 그 반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형태 순서로 바꿔가지고 카르노프 도표에 의해서 간소화시키라는 식이 나왔었어요, 한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꾸지 않아가지고 틀렸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서 이제 봐봅시다. 여기 가서 보자면, sum of product 형태로 표현해서 보자면, F는 이꼬르, 그래서 여기가 다 1이 있는 거. 여기가 다 1이 있는 것은 여기 이제 C가 되겠죠. C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자면 이렇게 하나가 묶이겠죠? 이렇게 하나가 묶이겠죠. 이렇게 하나가 묶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남으면은 여기하고 이게 1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 묶어주면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묶어주고 이걸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묶어주고 이걸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있으면 A의 바가 되죠? A의 바가 되는데
A의 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여기서는 D가 여기에 있으니까 D가 이렇게 밖으로 있으니까 D의 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A의 바에다가 D의 바가 됩니다. 여기가 전부 다 여기가 다 있는 게 A의 바죠. A의 바가 될 거고 양쪽 여기하고 여기 있는 게 D의 바입니까? 그래서 A 플러스 D의 바, A의 바 플러스 D의 바 그러죠. 그럼 네 기둥이 다 있는 게 이때는 뭡니까? B의 바에 D의 바입니다. B의 바에다가 B의 바에 D의 바. 그래서 서머 프로덕트 형태로 표현하면 C 플러스 A의 바점 D의 바 플러스 B의 바점 D의 바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서머 프로덕트 형태로 표현해보자. 그러면은 지금 뭡니까? 0이 이렇게 있죠? 0이 이렇게 있는 거. 0이 하나가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하나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0에 0이 있으면 x를 0으로 보면 되겠죠? 0으로 봐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F의 바는 이제 sum of product 형태로 했다가 보수화시켜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C의 바의 D죠? C의 바의 D 플러스 여기는 뭡니까? A, B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양변에 보수화 시키면은 F의 바의 바죠. 바의 바는 CD에 요게 있고 플러스 AD가 있고 요걸 가지고 전체를 바하는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그럼 뭡니까? F죠? F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시 드모르간 법칙을 풀면은 C 플러스 D의 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A의 바 플러스 B의 바. 이게 뭡니까? sum of product일 때하고 product of sum일 때 그 편이죠.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풀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마로 표현할 때하고 don't care일 때 같은 경우는 그 x라고 표현해서 x로 표현해서 0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 1로도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0으로도 쓰일 수 있고 x로 쓰일 수 있는 맞는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7번 문제를 받고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가서 8번 문제로 가서 봅시다. 8번 문제로 가서 지금 W하고 X하고 Y, Z가 있는데 출력 변수 A, B는 각각 이진수의 n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비트를 나타낸다. n은 입력의 영의 개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1, 0, 1이면 1의 0의 1이다 라고 한다면 0의 개수가 한 개니까 0, 1이에요. 그래서 10진수 1을 나타낸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출력 변수는 A하고 B를 sum of product 형태로 논리화된 논리식을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진리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W하고 X하고 Y입니다. X하고 Y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A, B가 있겠죠. 그럼 세개 변수가 0, 0일 때, 0에 0에 1일 때, 0에 1에 0일 때, 0에 1에 1일 때, 1에 0에 0일 때, 1에 0에 1일 때, 1에 1에 0일 때, 1에 1에 1일 때.
이제 세 변수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1의 개수가 여기서 0의 개수니까 0의 개수는 여기서 n은 0의 개수라고 써요. 0의 개수니까 0, 0, 0, 3 아닙니까? 3이면은 3이면은 뭡니까? 3이면 1, 1이죠. 1, 1. 1, 1에서 여기서 2라고 1입니다. 0의 개수가 3개니까 3개니까 3 아닙니까? 3이니까 1, 1이에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0의 개수가 2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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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죠? 2개니까 이제 1, 0. 여기서는 0의 개수가 이제 2개니까 1, 0이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0의 개수 하나죠. 하나니까 0, 1이죠. 영의 개수가 2개죠. 2개니까 여기서는 1, 0입니다. 여기는 한 가니까 0, 1입니다. 여기도 0, 1입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0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죠. 제로니까 이때는 0, 0이 돼요. 그래서 됐을 때 그 A하고 B에 대해서 sum of product 형태로 표현해봐라 이거죠. A하고 B에 대해서.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카르노프 도표를 통해서 한번 풀어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W하고 XY. 그래서 1하고 1이 되겠죠. 1이 되고 여기서 0이 되고 여기서 이제 1이 됩니다. 나머지는 0, 0이 되겠죠. 그럼 A에 대해서는 이제 sum of product 형태로 간소화된 논리식이니까 간소화된 논리식이면 이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뭡니까? 이거하고 요거죠. 요거 되고 이제 여기서 요거 되겠죠. 이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W의 이때 같은 여기서 일일이 있으니까 지금 x의 바에다가 y의 바죠. 여기 이렇게 되죠. 이리 있을 때는 이렇게 w의 바에다가 x의 바죠. w의 바에다가 이때는 y가 되겠죠. 현재 변수가 w하고 x하고 y하고 z로 표현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이렇게 이제 일일이 이렇게 있을 때는 x의 바에다가 y의 바. 그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는 w의 바에다가 x의 바. 여기서는 w의 바에다가 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있을 때입니다. 여기는 1이 있을 때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을 때죠. 그러면 여기 B에 대한 거. W의 X의 Y입니다. 그래서 1하고 0하고 그 다음에 0하고 1이 되죠. 0하고 그 다음에 1하고 0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간소화를 시킬 수가 없죠. 여기서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두 개랄지 네 개 형태로 묶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어차피 하나씩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W의 바에 X의 바에 W의 바에 X의 바에 Y의 바가 됩니다. 그다음 여기 때죠? W의 바에다가
xy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w에다가 x의 바에다가 y입니다. 여기는 이제 w에다가 x에다가 y의 바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w의 바가 나오지 않습니까? w의 바가 나오고 나면 x의 바에다가 y의 바에 플러스 xy가 되겠죠. w에다가 여기서는 x의 바에 y 플러스 x에다가 y의 바. 그럼 이걸 해보면 다시 식을 해보면 w가 있고 나서 w의 바가 있고 나서 x의 바에 y의 바에 x에다 y 그런데 이겁니다. x하고 y에서 xy 게이트일 때는 x에다가 y의 바 플러스 x의 바에다가 y 요게 편되죠. 그렇다면 요거죠. 요걸 부정해 놓은 거. 요걸 부정해 놓은 것은 요건 x의 바에 y의 바에다가 플러스 xy가 됩니다. 요 두 식이겠죠. 그럼 여기서 보자면 여기에 있으면은 예, 요게 이제 요것이 뭡니까? 요거랑 같은 거니까 x하고 바에서 요거랑 같은 거죠. 요거랑 같은 거죠. 같은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x에다가 이렇게 보사시켜 놓은 거. 요거 하나가 있고 플러스 w에다가 x에 여기 되겠죠. 그럼 요 편이랑 같은 거니까 요 편이랑 같죠. 요 편이랑 같으니까 여기 해서 보면은 w에 이거죠. 여기 되고 그다음에 x에다가 요 식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b에 관한 식은 여기 되는 거 b에 관한 것이 여기 되고 a에 관한 뭡니까? 간소화된 식은 이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식들을 다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충분히 시험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문제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스위칭 네트워크 4개의 입력과 1개의 출력을 가진다. 그래서 A하고 B는 이진수 n의 1. 첫 번째, 두 번째 비트를 나타내고 C하고 D는 n의 2에서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비트를 나타낸다. 네트워크 출력이 1이 되는 경우는 n의 1하고 n의 2를 곱한 게 2보다 작을 경우일 때라고 합니다. 2보다 작을 경우는 좀 결과가 안 나오네 보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수정합니다. 이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일 때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있고 C하고 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인 F가 있는 거죠.
이거 잘못했지. 진리표에서 보면 이제 뭡니까? 총 16가지를 표현해서 보면 되겠죠? 16가지를 표현해서 보면 되는데 지금 뭡니까? A하고 B를 곱한 경우 A하고 B 것 A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비트, C하고 D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비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B 했던 것과 C, D 했던 것을 서로 곱하는 겁니다. 곱해가지고 네트워크 출력이 1이 되는 경우는 N의 1하고 N의 1을 곱해가지고 곱한 겁니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일 때 1이 된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곱한 것이 2보다 뭡니까? 이것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란 얘기죠. 그러면 00하고 00을 가지고 곱하니까 0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제로입니다. 0하고 곱해야 전부 다 제로죠? 제로입니다. 그럼 이제 0, 1이니까 1이죠? 1하고 0을 곱하니까 이거는 제로입니다. 제로가 되죠? 이제 1하고 1을 곱하니까 1이죠? 그러면 뭡니까? 아니죠? 1하고 2를 곱하는 거죠. 1하고 2를 곱하는 거 이때는 뭡니까? 1하고 2를 곱하는 것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니까 이때는 참이 됩니다. 1입니다. 1하고 그 다음에 3이죠? 3이니까 1하고 1 곱하기 3 하니까 3이 되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에 0에 0일 때 이때는 제로입니다. 그럼 여기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1이 되죠. 그럼 이때는 2 곱하기 1이니까 1이죠. 2하고 1을 곱하니까 4가 되니까 1이죠. 2하고 3을 곱하니까 이때도 1이죠. 이때는 제로입니다. 제로가 되고 여기는 나머지가 다 참이 되겠죠. 그래서 1에다가 1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리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해서 풀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갖고 그다음 두 개에서 그다음에 6하고 그다음에 6 같은 경우는 1하고 2니까 2가 되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겠죠. 8이 있죠. 8은 0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죠. 1에 1이 됩니다. 여기만 0이 되죠. 여기는 나머지 1이 되죠. 1이 되니까 이렇게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F에 대한 식은 표현해서 보자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봐보자면 이렇게 일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보자.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가 C입니다. AC. A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D가 되겠죠. AD. 그 다음에 이때 같은 경우입니까? B하고 C입니다. B하고 C가 되겠습니다. AC 플러스 AD 플러스 BC가 됩니다. 현재 그래서 이 식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예, 식을 뭡니까? 조금 바꿨습니다. 이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작은 경우가 아니라 크거나 같은 경우일 때만 일이 되는 경우로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풉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 2002년도 문제에서, 이게 당시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카르노프 도표를 주어놓고 나서 카르노프 도표에 대한, 뭡니까? 간략하는 식을 써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A에다가 BC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C로 하고서 A, B로 뒀어요. 이게 아까 뭡니까? A하고서 여러분들이 BC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여기를 C로 두고 A, B로 본 거죠. 그러버리면 자 이렇게 해서 일일이 이렇게 해서 일일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일일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A에다가 C에 봐죠. 여기가 뭡니까? A에다가 C에 봐죠. 여기 A에다가 C에 봐. A의 바에다가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A에다 C의 바 플러스 A의 바에 C 그래서 A의 C하고 베타적 논리합계이 또 표현돼서 헤로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 A하고 BC가 아니라 C에서 A, B로 바꿨던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컨센서스 항에 관한 정의를 보면 되겠는데 컨센서스 항에 관한 정의 같은 경우들은 요거는 이제 간소화된 식에서 내포된 식을 가지고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뭡니까? 컨센서스 항의 정리는 뭐냐면 x에다가 y 플러스 x의 바에 z 플러스 yz 하는 식. 컨센서스 항의 정의에서 보면 이렇게 있죠? x하고 yz가 있다 봅시다. 그럼 이제 XY일 때, XY가 됐을 때는 여기 아닙니까? XY가 됐을 때 여기죠? 그 다음에 X의 바에 Z, X의 바에 Z일 때는 1, 1 아닙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는 XY에다 플러스 X의 바에다가 Z. 그 다음에 뭡니까? YZ라는 얘기는 여기 아니에요, 여기. YZ는 여기 아닙니까, 지금. 네, 여기가 XY가 되고, X의 바의 Z가 여기가 되는 거죠? X의 바의 Z가. 그럼 뭡니까? 현재 YZ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이미 내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내포가 돼 버렸으니까, 요건 해봐야 이 항은 제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럼 XY하고 X의 바의 Z에서 보면 YZ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기 안에 이게 포함된 거라는 얘기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항은 뭐 제거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항 중에서 서로 간에 보수된 항, x하고 x의 바가 있죠. x하고 x의 바가 있는데 그것의 나머지 항 yz라는 게 있잖아요. 나머지라는 게 yz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재정리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컨센서스 항이 뭡니까? 요거 됩니다. x하고 x의 바가 서로 보수화되어 있다. 보수화되어 있을 때 나머지 항들 yz라고 하는 항들은 여기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항이니까 바로 이 항에서는 바로 이걸 제거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컨센서스 정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을 설명하는 게 이제 뭡니까? 그 말대로 쭉 설명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xy 플러스 x의 바에 z 플러스 yz 형태의 함수가 주어질 경우 xy의 항에서의 x라는 변수와 x의 바에 z 항에서의 변수 y는 그 보수를 변수 x가 그 보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 경우 같이 하나 항에서 그 변수로 다른 항에서는 그 변수의 보수가 되어진다. 그래서 yz라는 항을 컨센서스 항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입니다, 지금. 이 A의 바에 B의 바에다가 A씨가 있겠죠? A씨가 있으면 A의 바하고 A가 서로 뭡니까? 보수화가 돼 있죠. 보수화되어 있을 때 나머지 항 B하고 B의 바에 C라고 하는 거. 여기에 컨센서스 항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 항에서. 이 항에서 보면 되겠지. 이 항에서 보면 C하고 C의 바가 서로 보수화되어 있죠. 보수화되어 있을 때 그러면 나머지 항 A, B라는 항이 있죠. A, B라는 항은 여기서 컨센서스 항이 되거든요. 컨센서스 항이 돼서. 그래서 컨센서스 항이 되는 것은 바로 B의 바에 C라고 하는 것과 A, B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항은 바로 뭡니까? 여기서 제거를 해도 돼요. 이것도 제거를 해도 되고, 여기서 제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식은 뭡니까? A의 바에 B의 바에 플러스 AC의 플러스 B에다가 C의 바. 요게 컨센서스 항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썸 오브 프로덕트에 대해서 그랬는데 여기는 프로덕트 오브 썸일 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컨센서스 항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컨센서스 항이 존재를 하는데 그럼 여기 뭐죠? A 플러스 B하고 A 플러스 C하고 A의 바 플러스 C가 있겠죠? 그럼 A하고 A의 바가 보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B, C라고 하는 것,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것, 요거는 컨센서스 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항은 제거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센서스 항은 뭡니까? B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B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그 간소화된 식은 바로 요걸 제거한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하고 A의 바에다가 플러스 C, 요게 되겠죠. 컨센서스 항의 정리는 이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나온 기출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봐보니까 요거는 이제 공통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죠.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것은 여기 BD가 되죠. 그럼 B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항이, 그 기둥에 4개의 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제 B의 바에다가 D의 바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중에서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해서 표현할 때, 간소화된 함수를 모두 골라봐라, 이거죠. 간소화된 항을 모두 골라봐라. 그러면 B하고, BD하고 B의 바하고 D의 바라고 하는 건 고정돼 있죠. 요건 고정돼 있죠. 그러면, BD라고 하는 항하고,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라고 하는 항. 요거는 이제 고정돼 있습니다. 고정돼 있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묶어 나갈 때 내가 이제 이걸 묶어 나갑니다. 여기서 이걸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묶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묶는 게 뭡니까? BD 플러스 여기가 뭡니까? 그럼 A에다가 T죠. A에다가 T입니다. 그 다음에 A에다가 T. 그 다음에 이제 BD에다가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가 되고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묶을 수 있게 이렇게 묶어보면 뭡니까? A의 B의 바 A에다가 B의 바. 그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이렇게 하고 또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또 뭐냐면 이제 이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아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요걸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요 항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 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항이 뭡니까? 요거는 그러면 C의 바에다가 D의 바죠. C의 바에다가 이제 B의 바. B의 바에다가 C의 바.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이게 될 수 있겠죠? 플러스 B의 바에 C의 바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도 뭡니까? B의 바에다가 C의 바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두 개씩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항에서 이제 요 항이 두 개 해놓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요 항을 그런 방식으로 묶지 않고 이렇게도 묶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요 항을 그렇게 남지 않고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두 개 항을 이렇게 쓰지 않고 요거를 뭡니까? C의 바의 D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BD에다가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에다가 플러스 AD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뭡니까? 바로 B의 바에 C의 바 여기가 될 수가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C의 바에 D죠. C의 바에 D. 여기서 이제 그럼 C의 바에 D가 나올 수 있는 C의 바에 D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BD에다가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가 되고 플러스 A에다가 B의 바에다가 C의 바에 D. C의 바에 D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 개씩만 나올 수 있겠죠? 요것만 빠지면 요것만 빠져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C의 바에 D고 여기가 빨간 게 되고 여기에 있는 거
여기 4개에서 바꿔지는 게 여기에 B의 바에 B의 바에 C의 바 이렇게 되겠죠. 그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개의 부울대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하고 B의 바에 BD하고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AD에서 B의 바에 C의 바 그 다음에 AD에서 A에다가 B의 바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 또 이제 같은 경우를 가져서 C의 바에 T 두 가지로 해서 총 4가지 형태로 간소화된 식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그 4가지 형태의 간소화된 식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에서 그 부울대수에 관한 식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 2010년도 문제까지 해서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6페이지에서 조합논리 회로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거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진행해 하겠습니다.